안녕하세요. 저는 내로남불 이기적임의 끝판왕이었던 남편과 시댁을 손절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외모나 능력도 다 중요하지만 인성과 배려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네요. 결혼 전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껍데기로만 보자면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얼굴에 선이 굵고 남자다운 얼굴을 좋아하는데요. 그 남자가 그랬거든요. 친구 커플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정작 친구 커플은 좀 사귀다가 헤어졌지만 그 남자와 저는 2년 정도 연애를 계속했었죠. 그 남자는 그때 회사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했었는데요. 보통은 결혼 전에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돈을 좀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애시당초 나와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본가랑 회사랑 너무 멀어서 따로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와 본가와의 거리가 30분 안팎이라 출퇴근도 충분한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나와서 사는 이유는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잔소리가 너무 많아 같이 있으면 지치고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회사 입사 초기에는 본가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기도 했었는데 남친의 어머님이 밤늦게 오는 것도 뭐라고 하시고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도 뭐라고 잘 그러셨대요. 이제 성인이고 어엿한 사회인인데 너무 애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하고 들들 볶는 게 힘들어서 결국 나와서 산다고 했죠. 그리고 나와서 살고부터는 집안 행사나 명절 같을 때 빼고는 거의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대요. 설령 가도 얼굴만 비추고 금방 온다고 했고요. 특히 어머님이 워낙 말도 많고 잔소리도 많은데 그거 내내 들어주기 싫어서 더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자기 집이 애초에 별로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맨날 아버님 욕하고 하소연을 입에 달고 사시고 아버님은 집에 잘 있지도 않고 밖으로만 돌고 가정에 별로 애정도 없다고 하셨죠. 또 남친에겐 3살 터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어머님의 하소연에 지쳐 일찌감치 독립해서 살다가 결혼을 일찍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자기 집은 분위기가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영미 너네 집은 되게 화목해 보이더라. 가족끼리도 친한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꽤 화목한 편이고 가족들끼리도 몹시 친해요. 부모님이 동갑내기신데 부부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로 너무 재밌게 사십니다. 두 분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자식인 제 입장에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저런 부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저는 오빠도 한 명 있는데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며느리는 집에서 푹 쉬라고 잘 안 부르시고 주로 오빠랑 조카만 둘이서 주말에 저희 집 와서 잘 놀다 가요. 엄마도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친구들보다 가족들이랑 있는 게 더 재밌고 즐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족들끼리 사이도 좋고 할 얘기도 많아요. 하여튼 집 분위기 자체가 남친과 저희 집이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남친은 저희 집 분위기가 화목해 보여서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할 때면 좀 쑥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가족들과 정이 별로 없다는 남친이 짠하기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자기랑 내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면 되지. 그랬습니다. 남친도 좋다고 그랬고요. 남친이 가족에 대한 정과 사랑을 많이 못 느껴봤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결핍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남친과 저는 잘 사귀어오다가 연애 기간 2년이 넘었을 무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참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같이 눈을 뜨고
하루를 공유하고 같이 보낸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주말에는 가까운 곳에도 놀러 가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밤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그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살았다면 이혼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맘때부터 갑자기 시댁, 정확히 어머님을 엄청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결혼하면 효자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 남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갑자기 철이라도 든 건지 아니면 갑자기 시부모님이 안쓰럽게 느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시부모님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자고 하더라고요. 못해도 2, 3주에 한 번은 시댁에 가자고도 하고요. 남편이 그렇게 달라진 것에는 어머님의 영향도 꽤 컸습니다. 결혼 후 어머님은 남편과 저에게 종종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주실 때 저희는 밖에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전화를 받기도 하고 영화관 가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전화를 받은 적도 있죠. 전화하실 때마다 어디냐고 물어보시니 별 생각 없이 장소를 얘기해 드렸는데 나중에 어머님은 남편에게 따로 전화하셔서 하소연을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당신은 아버님이랑 그렇게 어디 다니거나 놀러 다녀 본 적도 별로 없다면서 니네 아버지는 지 친구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닐 줄 알지 생전 와이프 챙길 줄은 모른다면서 영미는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좋은 남편 만나서 즐겁게 사느냐고 아버님 욕부터 하셨다고 하고요. 그 후에는 남편이라도 안 챙기면 아들 내외라도 자기를 챙겨줘야 되는데 자기들만 좋은 데 다닌다면서 이래서 아들 낳아봐야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러신대요. 그리고 제 탓도 하셨다는데요. 영미도 결혼했으면 시부모님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너무 나몰라라 한다고 니들끼리만 잘 살면 그게 결혼이냐면서 하소연을 한참 하셨다네요. 남편은 처음에는 어머님의 하소연이 듣기 싫고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자식인지라 어머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님 보러 시댁에 자주 가자고 그리고 좋은 데 있으면 어머님도 자주 모시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어머님과 통화한 내용을 저한테 고스란히 전하는데 제 입장에선 좀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아들 내외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어머님 입장에선 오히려 좋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섭섭하고 서운하실 일인지요. 저희 부모님도 저와 남편이 여전히 연애하듯 잘 지내는 게 보기 좋다고 니들끼리만 잘 살면 바라는 게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와 남편이 잘 지내는 모습에 오히려 섭섭함을 느끼고 왜 자기는 안 챙기냐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저도 겪어봤지만 아버님은 정말 무뚝뚝하신 데다 어머님한테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신다는 걸 봤거든요. 시부모님은 부부라기보다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 느낌이 들 정도로요. 어머님도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 얼마나 맺힌 게 많고 섭섭한 게 많으셨을까 싶어서 이해하고 어머님을 좀 챙겨드리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초반까지는요. 그래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시댁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일하는 입장에서 주말 이틀 쉬는 날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주말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도 가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푹 늘어지게 쉬고 싶기도 한데 2, 3주에 한 번꼴로 시댁을 가야 되고 한 번 갔다 와면 오전에 가서 밤 8, 9시까지 있어야 되니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한 번 왔다 하면 잘 보내주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에 간다고 어머님이 편하게 해주시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가면 저는 내내 집안일 거들고 어머님 하소연 들어드리다가 와야 합니다. 어머님은 이상하게 제가 가는 날이면 묵힌 집안일을 하세요. 갑자기 찬장 정리를 한다던가 창고 정리를 한다던가 안 입는 옷을 버린다고 정리를 한다던가 등등요. 어머님이 일하시는데 저는 쉴 수 없으니 저도 같이 거드는데요. 남편이 와서 거들라치면 아유 됐어. 뭘 한다고 그래. 평일 내내 일했는데 그냥 가서 좀 쉬어. 그러면서 남편은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평일 내내 일 안 했나요? 게다가 남편도 저는 어머님 옆에서 일 돕는 거 뻔히 보면서도 알겠다고 그냥 소파로 가서 들어 누워서 쉽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정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아들은 일한다고 쉬라고 하고 며느리만 일을 시키는데 막말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쳐도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법니다. 남편은 취업이 좀 늦은 것도 있지만 제가 직급도 더 높고 연봉도 더 높거든요. 회사 밸류 자체도 제가 좀 더 나은 편이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당신 아들은 회사 일한다고 힘들었으니 쉬라 그러고 저한테는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시키세요. 점심 저녁 식사 준비하는 거 돕고 중간에 밀린 집안일 거들고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도 다 제 차지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어머님 하소연하는 거 내내 들어드려야 합니다. 주로 아버님 욕을 하세요. 그거 들어드리고 저는 관심도 없는 친척 얘기, 동네 얘기, 재미도 없는 얘기를 몇 시간이고 하소연처럼 놓는 거 내내 들어드리는데 듣다 보면 제 기분이 마치 어머님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하소연 쓰레기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시댁을 가고 싶을까요? 그럼에도 초반에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시댁에도 가고 어머님 얘기도 열심히 들어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갔다 오는 날이면 저한테 고맙다며 엄마가 요즘은 나한테 섭섭하다는 얘기 안 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어머님한테 잘해서 그런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처가댁에도 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만 그렇지 저희 집에는 전혀 잘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안부 전화 한 번 한 적 없고 간 적도 거의 없거든요. 말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불만이 점차 쌓여갔는데 남편이 그 말을 하면서 본격적인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남편이 어머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자는 거였어요. 아버님은 일을 하셔서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매달 드리긴 하는데요. 정말 생활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돈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엄마도 여윳돈이 없고 그러니까 친구분들도 못 만나시고 더 우울해 하시는 것 같다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좀 드렸으면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는 집이 전세다 보니 돈을 열심히 모아 집을 빨리 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나중에 아이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어머님을 드릴 거면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똑같이 드리자고 했죠.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요. 남편은 제 말에 표정을 싹 굳히더라고요. 자기야, 장모님 장인어른은 두 분 다 활발하게 일하시고 여유도 있으시잖아. 근데 우리가 매달 용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말에 좀 벙찌더라고요. 어머님은 매달 용돈식으로 돈을 드리고 저희 부모님은 안 드리자는 건가요? 황당해서 그랬죠. 드릴 거면 양가 부모님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왜 어머님만 챙기고 우리 부모님은 안 챙긴다는 거야? 자기야, 그건 좀 아니지. 우리 엄마는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시잖아. 여윳돈이 없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라도 자식된 돌이라서 좀 챙겨드리자 그건데 장모님 장인어른은 막말로 우리보다 돈도 훨씬 잘 버시잖아. 우리가 몇십만 원 드린다고 그게 필요나 하셔? 필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드리려면 양가 부모님 같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자기 너무 이런 데서 네 돈 내 돈 따지고 공평 따진다. 나는 좀 섭섭하네. 그러는 겁니다.
양가 부모님 똑같이 챙겨드리자는 제 말에 남편이 진심으로 섭섭해하는 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부모만 부모인가요? 저야말로 남편의 태도에 서운했고 양가 부모님 똑같이 드리던지 한쪽 부모님만 드리는 건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뚱한 표정으로 알겠다며 그럼 그냥 양가 다 드리지 말자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가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에 저도 뜨악했죠. 제가 남편을 좋게 보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 싸웠을 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도 연애를 할 때 한 번씩 다툼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럴 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서로 납득이 될 만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제 입장에 서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저도 섭섭하거나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 결혼하고 나서 다투거나 의견이 안 맞는 일이 생겨도 서로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결혼도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본인 섭섭한 거, 서운한 것만 얘기할 줄 알고 제 마음은 조금도 이해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바랄 줄만 알고 본인 서운하고 섭섭한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성격은 어머님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바랄 줄만 알고 본인만 섭섭해하는 성격이요. 어머님도 가만 보면 늘 다른 사람에게 섭섭해하고 본인만 힘들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맞춰줘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강했거든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딱 그렇더라고요. 용돈만 해도 본인이 자기 엄마 챙겨주고 싶듯이 저도 저희 부모님 똑같이 챙겨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일하고 계시고 돈도 잘 버시는데 굳이 왜 똑같이 드려야 되냐면서 섭섭하다고 하고 대화 중에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리를 확 피해버리는데 저도 남편에게 너무 섭섭하고 기분도 너무 상했죠. 하여튼 양가 부모님 용돈 일은 없던 일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조금씩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월급을 서로에게 오픈했고 일정 금액을 모아 생활비로 쓰고 또 나머지 일정 금액은 적금으로 모으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적금 내기로 한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어머님께 드렸더라고요. 적금이 남편 명의였다 보니 저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서로 내는 금액이 달랐다는 걸요.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진짜 기막힌 일은 본인 집은 그토록 챙기면서 저희 친정에는 도통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 3주에 한 번꼴로 시댁에는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면 저희 집은 거의 안 갔거든요. 엄마 아빠가 굳이 올 필요 없다고 주말에는 엄마 아빠도 바쁘다고 하셔서 그동안 안 갔는데요. 하루는 아빠가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생긴 일이 있어서 가족 다 같이 좋은 데서 식사하자고 남편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시댁 가는 것처럼 하루 종일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서 하듯이 남편이 저희 집 가서 집안일 돕고 저희 부모님 하소연 들어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냥 가서 저희 부모님과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차나 한잔하고 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일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안 좋대요. 제가 보니까 열도 안 나고 상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억지로 기침해 가면서 몸이 안 좋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다고 저렇게 징징거리는데 저도 억지로 가자고 하기도 치사스럽고 알겠다며 그냥 냅두고 갔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친정을 갔는데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물어보시죠. 저는 몸살기가 좀 있어서 못 왔다고 얘기했고 부모님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죽까지 사서 제 손에 들려보내시는 겁니다. 아, 뭐 하러요? 몸 아파서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이거 들고 가서 김서방한테 줘. 남편이 꾀병이라는 걸 알았기에 엄마 아빠께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에 대해서 기분도 더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치킨을 시켜 먹은 겁니다. 그 통이 베란다에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저는 침대에 드러누워서 폰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죠. 몸 아프다더니 치킨 시켜 먹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굶어? 우리 엄마는 너 몸 아파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라고 죽 싸서 보내셨어.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죽을 힐끗 보더니 아, 내일 먹을게. 그러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죠. 엄마가 사이 몸 안 좋다고 일부러 사서 보내신 건데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니야? 아, 감사하지. 진짜 몸이 안 좋은 건 맞아? 그냥 우리 부모님하고 식사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거 아니고? 그 말에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꾀병이라니. 지금 보니까 멀쩡해 보이네. 푹 쉬었으니까 괜찮아진 거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래, 사실 오늘 식사하러 안 갔어. 엄마 아빠가 너도 없으니 그냥 집에서 가볍게 먹자고 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하시는데 다음 주에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일부러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아, 그냥 나갔으면 드시고 오면 되지. 굳이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해봐. 일부러 안 간 거 맞지? 아니라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가면 되겠네. 아, 다음 주에는 우리 집 가야지. 엄마한테 간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토요일에 저녁 먹고 일요일엔 시댁 가면 되겠네. 아, 막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는데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진짜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이 잡아먹기라도 해? 당신은 가서 저녁 식사만 하고 오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 나는 시댁 가면 집안일 거들고 어머님 하소연까지 들어드리다 봐야 돼. 당신한테 그런 거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아, 우리 엄마가 하소연을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당신도 당신 입으로 어머님 하소연 지겹다고. 그래서 결혼 전엔 거의 안 갔다고 했잖아. 결혼하고 이제 나한테 하소연하시니까 당신은 해방이야?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뭐 어쨌다고. 자기는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안 하려고 그래? 당신도 사위 노릇 전혀 안 하는데 나는 며느리 노릇 꼬박꼬박 해야 돼? 아, 여자랑 남자랑 같아. 나는 장모님 장인어른 솔직히 어색하고 불편해.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완전 폭발했죠.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와? 네가 우리 집 가서 뭘 한다고?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는 거밖에 더 해? 그리고 나는 너네 엄마 얘기하는 거 하루 종일 들어드려야 되는데 나는 안 불편한 줄 알아? 지금 너네 엄마라고 했냐? 말 꼬투리 잡지 마. 나는 뭐 어머님이 마냥 편하고 좋은 줄 아느냐고. 가만 보니까 자기 집은 툭 하면 가자고 하면서 우리 집 모처럼 가자고 하니까 아프니 어쩌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저는 여태까지 참아왔던 거 다 터뜨렸고 남편과 저는 한바탕 싸웠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좀 어색해한다는 걸 전에도 알았는데 저는 오히려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가족들하고도 좀 어색해하고 각자 사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라와서 어른들 대하는 게 좀 어렵다고 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유독 어려워하고 쑥쑥해하는 거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어른들에게 살갑게 자라는 성격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은 불편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저희 부모님은 보려고 안 하면서 자기 부모님만 저한테 챙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요. 저라고 시댁이 마냥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불편해도 그 불편함 감수하고 노력하는 건데 왜 그 노력을 저만 하고 본인은 전혀 안 하나요? 결혼 전 이해심 많고 배려심 많은 것 같은 남편을 보며 결혼까지 결심했던 저지만 이기적인 남편을 보며 점차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고 저는 남편에게 우리 집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 유치하게 굴지 마. 왜 그래?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 가자고 하는 게 유치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치?
그럼 더 유치하게 나와볼까? 앞으로 우리 집 안 가면 나도 시댁 안 가. 와, 진짜 이럴 거야? 너무 이기적이네.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기적인 거 몰라? 오늘 우리 집 가면 나도 내일 시댁 갈 거고 아니면 나도 안 가. 그러자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노려봤죠. 남편은 그렇게 자리를 픽 피해버렸고 저는 말한 대로 다음날 시댁에 안 갔습니다. 지라도 가면 되는데 제가 안 간다고 지도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안 가면 자기 혼자 가서 어머님 하소연이며 다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건 지도 싫은 거겠죠. 그렇게 시댁에 안 갔는데 다음날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온대 놓고 왜 안 왔니? 어머님이 저에게 따지시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았다고 핑계를 댈까 하다가 그냥 대놓고 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부모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우재 씨가 갑자기 핑계를 대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라도 가자고 했더니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불편하대요, 저희 집이. 우재가 불편하다고 했다고? 네, 솔직히 우재 씨 말 너무 섭섭해요. 저희 부모님이 뭘 어쨌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시댁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온 거란 말이야? 네.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님이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영미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성격 있다. 네? 우재가 처가 안 가면 너도 안 간다고 어제 안 왔다 그거니? 아이고 참, 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게 왜 어이가 없으세요? 그럼 어이가 있겠니? 나랑 니네 시아버지 기다릴 거 뻔히 알면서 너 기분 나쁘다고 안 온 거 아니야. 우재 씨한테 혼자라도 가라고 했는데 안 간 거 본인입니다. 네가 그렇게 꼬장을 부리니까 우재도 안 갔겠지.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 하더니 진짜 요즘 애들 말로 어이상실이네. 시댁 무섭고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우재 입장에서 너네 집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억지로 강요하니? 그런 건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지. 본인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데 억지로 자꾸 가자는 저희가 뭐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야말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안 가는 건 기막힌 일이고 남편이 저희 친정 가기 싫어서 핑계대는 건 이해해줘야 되는 일인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시댁에 가는 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시댁 가는 거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남편 혼자서만 가도 되겠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님의 내로남불한 태도에 저도 폭발해서 저렇게 다 얘기했죠. 제 말에 어머님은 화가 나서 고함까지 지르셨죠. 너 아주 웃긴다. 이게 시어머니한테 할 태도야? 아이고 세상에, 착한 줄 알았더니 하면서 갑자기 제 태도가 어쩌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일하는 도중이기도 했고 어머님과 더 이상 말다툼 하기도 싫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사고 일하는 도중에 잠깐 전화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화 길게 하기 어렵고 하시고픈 말씀 있으시면 우재 씨한테 전화하세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이 악을 질렀지만 더 이상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그렇게 끊었어요. 그 전화 이후로 하루 종일 기분도 너무 언짢고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저희 집 안 가는 건 이해해줘야 되는 일이고 저는 며느리라서 무조건 와야 되나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치고 제 욕도 엄청 퍼부으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 저 퇴근하고 오자마자 따졌고 결국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과 제 사이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날 후로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아예 남남처럼 생활에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빈정이 상한 듯 행동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염치 없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냉전 상태로 지내던 와중이었는데 여태까지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릴 만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창 제가 시댁에 갈 때 어머님이 자기는 이 나이까지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다면서 또 저와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엄청 하셨거든요.
결국 남편이 명절날 가까운 동남아로 여행 한번 가자고 했고 할인하는 항공권과 숙박권이 있어서 내친 김에 예약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이가 틀어졌고 남편과 저는 완전 냉전 상태로 지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항공권은 당연히 취소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취소를 안 했고 남편은 대뜸 저한테 명절날 여행 가는 거 잊지 않았지? 그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황당하고 가기 싫죠.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다 어머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무슨 여행인가요? 나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다 예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면 어쩌냐고 생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그걸 왜 아직도 취소를 안 했냐. 항공권하고 숙박비 내 몫은 내가 줄 테니 나는 안 갈 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대뜸 욕까지 하면서 네가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었느냐고. 시어머니 말하는 거 그거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끝까지 고집 부리느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욕을 한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충격이었죠. 지금 나한테 욕했느냐고 했더니 그래, 했다. 네가 욕하게 행동하잖아. 내가 그때 분명히 예약한다고 했고 너도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못 가겠다고 하면 그만이야? 내가 지금 너랑 너네 엄마 모시고 여행 가게 생겼니? 뭐가 어째? 하더니 열받는다고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지만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너무 공포스럽기도 하고 경악스럽기도 했죠. 남편은 혼자 생 난리를 치더니 욕하면서 자리를 떴고 난장판이 된 집을 보는데 이건 이혼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 기분 나쁘다고 난리치고 욕하고 물건 부수고 저런 남자랑 더 같이 살 필요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이 그날 난리친 거 다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집에 있기도 싫어서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메모 한 장 남기고요. 그렇게 친정으로 가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에 갔고 친정 부모님께 얘기도 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몹시 놀라셨고 그런 행동까지 보이는 거면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나간 뒤 남편이 그 사실을 어머님에게 다 전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너 우재가 여행 가자고 하니까 아예 집 나갔다며? 아이고, 너 완전 제멋대로구나. 나이도 많고 인물도 별론 거 성격 하나 착한 줄 알고 받아줬더니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가기 싫다고 집을 나가. 뭐 이런 못된 년이 다 있어. 너 이럴 거면 이혼해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완전 질색이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그거 다 녹음했습니다. 못된 년이요? 말 다 하셨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줌마? 네, 이혼하라고요. 네, 그럴게요. 저도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같이 이기적이고 내로남불인 사람들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지내겠어요. 여행이요? 제가 여행 가서 아줌마 하소연이나 내내 듣고 있어야 되나요? 어머,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 야! 그렇게 가고 싶으면 아들하고 여행 실컷 다니세요. 이혼하라고 하셨죠? 네, 그럴게요. 아들한테도 꼭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서운하고 섭섭하시죠? 정작 어머님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생각도 안 하시고요. 남 욕하고 서운하다고 하기 전에 본인도 좀 돌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도 끊었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들한테는 제대로 얘기 못하고 며느리인 저는 만만한가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어따 대고 욕질하고 고함 지르는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혼 통보했고 남편 역시 저처럼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년하고 못 살겠답니다. 좋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을 지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툼 끝에 바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는데 명절 끝나면 바로 접수하자고 했죠.
이혼을 결정하게 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하고 헤어지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제가 이혼을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크고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명절에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명절에 엄마 아빠와 차를 타고 강원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지에서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푸르게 반짝이는 바다도 보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부모님은 저한테 이혼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면 결혼 생활 내내 힘들 거였다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속상하고 답답했던 마음은 그 바다에 훌훌 털어버리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행 갔다 와서 같이 이혼 접수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는 이혼 못하겠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요. 분명 그 전만 해도 자기도 저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는 자기 엄마 원망을 퍼부으면서 이혼하지 말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래? 다 합의했잖아. 엄마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당신 같은 여자 없는데. 이해가 안 되네. 갑자기 왜 이래? 엄마랑 여행 간 거 완전 최악이었어. 우리 엄마 자식도 감당 못한다는 거 너무 잘 깨달았어. 그러는 겁니다. 남편 말인즉슨 저 보란 듯이 어머님이랑 여행을 둘이서 갔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패키지 여행 같은 거 싫다고 그래서 그냥 자유여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유여행을 하면 걷기도 많이 걷고 변수도 많고 힘들긴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딜 다니는 내내 힘들다, 다리 아프다, 음식 맛없다, 여길 왜 오냐, 뭐 볼 거 있느냐, 불평, 불만이 엄청났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도 숙박도 비행도 어딜 가든 어머님의 불평, 불만이 폭주했고 남편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대요. 게다가 그 와중에도 남편에게 제 욕하고 아버님 욕하고 동네 사람들 욕하고 남편은 어머님이랑 다니면서 귀에서 진물이 나올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었지 다시 깨달았대요. 여태까지는 시댁 가도 제가 어머님 얘기 다 들어드리고 지는 쉬다 오기만 했으니 깜빡했던 겁니다. 여행 내내 어머님과 남편은 싸웠다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관광지에서는 어머님이 겨우 이런 데 오느냐고 진짜 별로였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어머님을 놔두고 먼저 가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타국에서 아들이 나를 버리네 어쩌네 하고 생난리를 피웠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마디도 안 했대요.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아버님에게 다 전했고 아버님은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나라인데 엄마를 버려두고 오느냐고 남편한테 생난리치고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완전 질릴 대로 질렸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고작 3박 4일도 감당 못하는 엄마면서 여태까지 뻔질나게 시댁 드나들고 저한테만 자기 엄마 챙겨줘라, 얘기하는 거 다 들어드려라, 자기 엄마 이해해줘라 그랬던 거잖아요.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저랑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면서 이혼하지 말자고 자기가 잘못했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는 너네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요. 그래, 너네 엄마 하소연 많고 힘들게 하시는 거 맞아. 그런데 결정적인 이혼 사유는 그게 아니야. 너 때문이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너네 엄마를 나보고 이해해주라고 대리오더 시키면서 우리 집은 아예 안 가려고 그랬지. 불편하다면서. 가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했니? 내가 당신을 좋게 봤던 건 싸우고 나서의 태도였어.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전혀 아니더라. 너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나 그 모습에 완전 시겁하고 질렸어. 나 너랑 이혼할 거고 더는 같이 살 생각 없어. 그리고 네가 폭력적으로 그 모습에 대해서 일방적인 효도 강요한 것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도 할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이혼 못해. 못한다면 이혼 소송도 할 거야. 나는 너랑 더 이상 같이 살 생각 없어. 우리는 끝이야.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너랑 통화도 하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질척이는 남편을 매정히 끊어냈습니다. 3박 4일 지내 엄마랑 여행하고도 식겁했으면서 그동안 저한테는 당연하다는 듯 대리호도 시키려고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과거 저에게 화목한 가정, 서로 친한 가족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위해 그런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기도 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을 지켜보니 남편은 본인 편한 것만 취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네 집도 저희 집처럼 화목하고 좋았으면 하지만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본인은 하기 싫은 효도를 제가 대신해주고 그것으로 가정이 편안하길 바랬던 것뿐이죠. 그 이기적인 속성을 너무 잘 알았고 저는 남편과 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못하겠다던 남편과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그 소송은 1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결론이 났어요.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유책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와서 작지만 위자료도 받고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효자가 되어 본인 부모님한테는 잘해야 된다고 강요했던 남편. 저희 부모님께도 똑같이 잘하는 노력을 했다면 저도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받는 건 당연하면서도 본인이 노력하거나 주려고 하지는 않았던 남편. 본인이 질색하던 그 모습에 자신의 엄마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건 깨달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은 재혼 생각이 전혀 없고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지만요. 언젠가 제 마음이 바뀐다면 그때는 사랑이나 배려를 받으면 본인도 돌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